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요, 이 인물로 뜨겁습니다. 바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대통령실 인사 개편 후에 저렇게 첫 수석보좌관 회의가 진행됐어요. 지금 김 실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니 오늘 이재명 대통령 이제 뉴욕 다녀와서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를 진행을 한 건데 오늘 뭐 대통령 메시지 추석 앞두고 여러 가지 메시지도 있었지만 단연 관심은 바로 이 김현지 그 부속실장한테 쏠렸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면은 강유정 대변인과 옆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혹시나 뭐 국감 안 나가려고 이렇게 인사낸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공세를 하는 와중에 오늘 저렇게 웃는 모습, 오늘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된 겁니다. 당연히 부속실장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는 필참해야 됩니다. 참석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낸 거다라는 건데,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이 논란이요. 이게 벌써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남희 기자,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겁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원래의 대통령실에 처음 맡았던 임무는 총무비서관이었죠.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총무비서관 국감에 나와야 합니다. 김현지 비서관 국감 승인 채택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닷새 후에 대통령실에서 인사가 났습니다. 바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한 번도 이제까지 국감에 출석할 적 없었던 부속실장으로 자리 이동을 하면서 왜 김현지 비서관만 왜 특별 대우를 하냐, 혹시 국감 피하려고 지금 인사를 낸 것 아니냐, 야당의 공격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설명대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라는 자리는 한 번도 국정감사에 나온 적이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총무비서관은 국감 증인에서 빠진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정치권의 격돌은 더욱 거셌습니다.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정쟁을 일삼아서 국정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막으면 막으실수록 또 조건을 주렁주렁 달면 다실수록 진짜 김현지 비서관이 실세구나, 만사현통이라더니 정말 만사형통이구나. 그러니까 들은 것처럼 야당은 김현지 실장을 놓고 모든 게 김현지로 통한다, 그러니까 만사현통이다, 실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남희 기자, 취재해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실세라고 하면요, 핵심 그 결정자,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실세라고 하는데요.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대통령과 30년을 함께 일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다 정평이 나 있어요. 오히려 가족보다 더 잘 알고 설득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변 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실세가 맞는 것 같고요. 그 총무비서관을 하면서도 인사 업무를 동시에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에 취재진이 같이 한번 이렇게 취재를 해봤을 때 이러더라고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김현지라는 사람을 모르면 말이 안 된다. 정말 김현지 비서관한테 말 좀 전해주세요 하는 사람들 정말 수두룩하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들을 수 있었고요. 이제 저희 지난 7월에 취재할 때 얘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워낙 이제 인사 일단은 리스트에 올라가려면 김현지 비서관을 통해야 되는데 이제 모 의원이 김현지 비서관한테 연락했더니 연락도 잘 안 받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워낙 우리 보좌관 한번 여기 대통령실에 좀 근무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민원들 바로 이제 김현지 비서관한테 다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본인도 청탁 같은 게 있으면 좀 끊어내고 연락도 전화도 잘 안 받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 어쨌든 여당 의원들도 김현지 비서관한테 좀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좋게 말하면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들이 제초제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청탁 같은 거 들어오면 딱 끊어낸다. 그래서 제초제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하지만 또 굉장히 또 베일에 쌓여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게 인사 실권자다, 뭐 이런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허언이다,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정말 만사현통이냐, 김현지 비서관 통하면 안 되는 거냐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측근이라고 과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김현지 실장 하면 이제 늘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인데, 그러면 일단 드러난 바로는 대체 얼마나 가까운 거죠? 일단은요, 김현지 실장
보면 1998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성남 시민 모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이었어요. 예. 시민단체 같이 설립할 때 함께 하면서 인연을 맺기 시작하고요. 성남시장 인수위에도 함께하고 경기도청 비서실에도 함께 근무하고 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도 여러 가지 인사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대통령 의원실에 수석보좌관도 지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대통령 올해 출입했던 기자들도요. 예. 사실 김현지 실장과 밥을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보통은 없어요? 아주 그 유력 대선 주자 측근이나 핵심 보좌관들은 기자들이 아주 자주 연락도 하고 네. 밥도 먹고 하면서 취재를 하는데 사실은 김현지 실장과 전화 통화를 해도 바로 끊거나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뭐 전화 통화를 오래 해봤다거나 밥을 먹어봤다거나 그런 기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주변에 오래 있긴 했지만 사실 우리 그러니까 취재 기자들도 그 김현지 실장과 오래 얘기해보거나 접촉해보거나 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진도 좀 접촉해본 바가 별로 없는 인물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걸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그러면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일각의 주장대로 정말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막으려고 인사를 냈다. 이거 대통령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아니다. 사실은 인사를 이번 인사의 핵심은 김남준 대변인 역시 또 성남라임의 또 핵심 인사로 꼽히는 원래는 김남준 대변인이 부속실장이었죠. 근데 김남준 대변인을 그 강유정 대변인과 더블 체제로 가기 위해서 그 인사를 내면서 네. 부속실장이 비니까 김현지 비서관은 옮긴 거다. 그리고 그 인사는 이미 한 달 전쯤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대통령이 순방을 갔다 오고 뭐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인사를 지금 내게 된 거다. 근데 공교롭게 이게 타이밍이 겹친 거지 국감을 피하기 위한 인사는 아니라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또 보시기에는 예. 아니 그래도 그거를 인사를 구태여 왜 이때쯤 내지라는 의문은 가질 수 있는 상황이겠죠. 하나 더 궁금해지는 네. 게 이거 물론 후배 기자들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이남희 기자가. 근데 정치부 또 선임 기자시고 민주당 오래 출입하셨잖아요. 김현지 실장, 뭐 이남희 기자 실제로 만나보신 적 없어요? 저 못 봤어요. 얼굴도 못 봤고 이제 이재명 정말 후보 시절부터 쭉 따라다니던 후배들도 제대로 만나본 적 있어 하면은 제대로 본 적도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밀실 인사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와중에 공교로운 시점에 대통령실 인사가 난 거니까 이게 여러모로 좀 말이 나오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의혹이 좀 해소가 되지 않는 건 이 김현지 실장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이게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인데 근데 박원석 전 의원이 좀 일부러 공개했네요. 보니까요. 박원석 전 의원이 이제 동아일보 유튜브에 출연해서 일단은 김현지 비서관은 1998년에 대학 졸업할 때 내가 바로 이 대통령한테 소개를 했던 장본인이다. 네. 그러면서 동아일보 유튜브에 처음 출연했을 때는 종로 소재에 있는 학교 졸업했고 한 94학번쯤이다 했는데 네. 같은 날 또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다시 물어본 거죠. 종로구 소재 어느 대학입니까? 하니까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상명여대의 93학번이다. 그리고 1998년 2월에 졸업해서 그 3월에 내가 이 대통령한테 소개를 했다. 당시에 박원석 전 의원도 이제 참여연대 활동하면서 시민단체에 몸담았었거든요. 네. 그런 이면을 밝혔는데 이제 궁금한 것은 그래서 물어봤죠. 대통령실에. 그러면 네. 상명여대 출신인가요? 또 다른 대학 나왔다는 설들도 또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물어봤어요. 아직도 예. 공식적으로 이게 개인정보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식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신구대 출신이고 혹시 그 대학 은사인 산림청장을 뭐 인사를 하게 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 신구대 출신 아니라고 또 관련돼서는 부인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은 우리 그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 출신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오보입니다라고 사실은 그냥 그렇게 밝히면 어쩌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였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 뭐 여러 가지 박원석 전 의원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확실하게 어느 대학 출신입니다. 몇 학번입니다라는 입장은 내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뭐 일부 정보가 뭐 대통령실 확인은 안 해주고 있지만 전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이 나온 건데. 근데 야권은 이남희 기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위 공무원이면 그래도 인적 사항을 좀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제 어느 학교 출신이고 몇 학번입니다 하면 끝날 일인데 워낙 본인이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도 개인정보다면서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야당이 오히려 공세줄
빌미를 더 키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기억해 보면 부속실장이나 총무비서관 역대 정부 다른 분들은 보통 뭐 어느 학교 몇 학번입니다라고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방직법을 만들겠다. 그런 인사가 된 자리에서는 학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을 만들겠다. 그래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뭐 국민의힘은 그렇다는 입장인 거고 이제 추석 앞두고 이제 여론에 좀 살필 수밖에 없어요, 정치권이. 네. 민주당은 지금 길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근데 김현지 실장이 이제 뭐 박지원 의원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뭐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예. 아니 김현지 실장은 국회에서 채택하면은 간다고 했다. 김현지 실장이 나는 안 가요라고 말한 적은 없다. 네.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속실장은 한 번도 국감에 간 적이 없거든요. 전례가 없는 상황을 굳이 민주당이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증인 채택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